이거 조금 멋있게 고쳐줘라고 하면은 그 온갖 비즈니스 용어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문장을 고쳐줍니다. 회사는 돈을 많이 법니다.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해도 돼요. 나 지금 1년 됐다. 돈 올려달라.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사장님이 얘가 돈을 좀 더 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고 돈을 조금 더 올려주시지 않을까요? 이런 것들도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싸그리 싹싹 모아서 적어놨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런 퍼포먼스 리뷰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했어 라고 하면은 야 이건 일이 아니잖아, 네 공부한 걸 여기다 왜 써? 안녕하세요, 캐나다 알렉스입니다. 회사에서 영상을 찍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.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말이 됐고요. 연말 평가 시즌이 됐습니다. 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퍼포먼스 리뷰를 하잖아요.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고, 제가 처음 다녔던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리뷰를 했습니다. 퍼포먼스 리뷰를 하는 방식도 회사마다 다른데 진짜 뭐 이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충 하는 회사가 있고, 구체적으로 골 세팅도 해주고 그거를 중간중간 리뷰도 하기도 하고, 제가 다녔던 전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. 뭐 하기는 했어요.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뭐 아예 골을 세운 게 없었으니까 리뷰할 것도 없는 거죠. 기억나는 게 그때 이미 지금 회사에서 오퍼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 미팅이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해가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때 만나서 매니저랑 1대1로 둘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일 잘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연봉을 올려줄게 라고 이미 그 프린트가 돼서 본인 사인도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 이런 거죠. 넌 얼마 줄 거다 라고 정해진 거였어요. 그때 인상률이 한 5% 정도 됐었습니다. 그리고 맨 처음 한국 회사 다닐 때도 그때는 거의 입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퍼포먼스 리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리뷰라기보다는 새로운 골을 설정하는 미팅이었어요. 그래서 네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템 한 10개를 주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타겟이 있었어요. 이거를 몇 개 해야 한다.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레포트 쓰는 게 많아가지고 종류별로 뭐 두세 개씩을 써야 한다 이런 게 많았던 거죠. 뭐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 리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?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퍼포먼스 리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 회사에서는 골을 본인이 설정하고 또 본인이 리뷰를 하게 돼 있어서 형식이 없어요. 형식이 무지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한 둘, 셋, 넷다, 일곱 개 섹션으로 만들었고요. 그 7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그 개수 기반으로 하게 했어요. 20개의 아이템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프로그레스를 매니저랑 미팅할 때 보여주면서 다행히 거의 모든 골을 완성을 했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그 타겟을 변경했습니다. 저도 이 회사에서 첫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또 얼마나 쳐낼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난달, 지지난달에 조정을 할게 라고 하면서 몇 개를 줄였고요. 그래서 네, 그런 상태입니다. 일단 이 연봉 협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도 여기서 잘 어필을 못하면은 연봉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. 혹은 이번 1년 동안 일을 잘 안 했다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좀 잘 포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연봉 협상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이직이 연봉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직을 매해 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직 충동이 왔지만 참았습니다.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캐나다에서 연봉이 오르는 비율이 3%, 4%, 5%이 정도라고 해요. 한 회사에서는. 그러니까 잘해야 5%인 거고, 만약에 더 올릴 거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명분이 뭔가 잡 타이틀이 바뀐다던가 매니지먼트로 간다던가, 혹은 뭐 주니어에서 뭐 인터미디엇, 아니면 인터미디엇에서 시니어로 뭔가 잡 타이틀이 바뀐다던가.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 정도 오른다는 거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%, 2%가 별 차이 없다라고 뭐 대충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1, 2%가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. 연말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중간중간 노트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, 혹시 회사에서 이런 평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대신에 뭐 사장님이 알아서 올려준다던가 그러면 최고지만,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뭘 했는지 잘 적어서 가지고 매니저한테 미팅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나 회사 다닌 지 뭐 1년 됐다, 6개월 됐다, 우리 미팅 하자라고 해서
앉혀놓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사장님이 얘가 돈을 좀 더 달란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고 돈을 조금 더 올려주시지 않을까요?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어필을 잘 못해요. 내가 이거 한다. 근데 좀 약간 연말 이 리뷰할 때 조금 모아오는 편이에요. 뭔가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어필하느니 딱 1년 됐을 때 큰 걸 하나 날리자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길을 모았기 때문에. 그래서 혹시 미팅이 없으신 분도 사장님한테 가서 나 지금 1년 됐다. 돈 올려달라. 하는 거죠. 그러면 시급으로 50센트든 1불 올려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작은 금액 같지만 그게 한 달이 되면 큰 돈이 된단 말이죠. 그리고 회사도 어쨌든 그런 버짓이 있을 거예요. 직원을 위해서. 왜냐면은 월급을 간당간당히 주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회사는 돈을 많이 법니다.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해도 돼요. 저희가 회사에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많이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거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 순 없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1번은 제가 그 테스트 엔지니어잖아요. 그래서 테스트를 몇 개 했는지 타겟이 몇 개고 몇 개를 했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걸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회사에서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프로덕트가 한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.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. 근데 그 모든 프로덕트를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두 프로덕트를 오토메이션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2개 다 오토메이션을 했다. 파이프라인 셋업도 했다. 파이프라인이 다 초록불이 떴다. 이렇게 스크린샷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코드 리뷰를 하는데 코드를 쓰고 그거를 리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.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은 코드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데 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것도 시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몇 개를 내가 하겠다 라고 골을 정했었고 그 개수를 맞췄습니다. 사실 이거 되게 누가 지목해서 시키면 하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누구 시간 돼? 리뷰 좀 해줘 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팀은. 그래서 저는 그걸 굳이 내가 골라서 리뷰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한 섹션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권장하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튜이션도 지원을 해줍니다. 왜냐면 이거 약간 한국이랑 다른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퍼포먼스 리뷰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했어? 라고 하면은 야 이건 일이 아니잖아. 네 공부한 걸 여기다 왜 써?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여기 적으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은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다.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서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. 이거 내 개인 공부한 건데 여기다 써도 돼? 했더니 쓰래요. 너무 자유로운 거죠.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콜세라라는 코딩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꼴로 해서 여기 서티피케이트도 첨부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한 섹션은 약간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뭔가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정량적으로 몇 개, 달성 이게 되는 건데 그 이외에 제가 회사에 공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 섹션을 만들어서 카운트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적은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유타 출장을 갔잖아요. 그것도 적었습니다. 내가 유타 출장을 감으로써 우리 팀워크가 더 좋아졌다. 쓰는 거죠. 회사는 뭔가 직원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저도 감으로써 제가 가서 재밌게 놀기 위해 간 건 아니잖아요. 저도 가는 게 재밌진 않았고 그것도 적었고 또 옛날에 HR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. 데이 투 데이 그러면서 이거 옛날에 영상 찍었었나? 너가 일하는 사진과 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시놉시스를 적어 달래요. 그거를 회사 잡공고 올릴 때 쓰는 거겠죠? 이렇게 팔자 끼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서 나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직업 만족도가 높다 이런 걸 써달라는 거죠. 그것도 했습니다. 또 시키면 해야죠. HR을 제가 서포트한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저희 밴쿠버 직원이 몇 명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밴쿠버 지사를 새로 설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밴쿠버 직원이 몇 명 없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직원이 왔단 말이죠.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새로운 직원인데 저랑 다른 팀이고 근데 그 매니저는 밴쿠버에 없으니까 팀 매니저가 없을 때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거기 매니저가 저한테 피어 멘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. 조장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매니저가 대답을 해줄 수 없을 때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다니니가 간단한 질문에 대한 거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라고 저한테 그걸 시켰고요. 시켰으니까 해야죠. 그것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적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제가 에스테스로 일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도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싸그리 싹싹 모아서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했고요.
미팅은 지금 매니저가 휴가 중이라서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이거를 근거로 내년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 나오는 거고, 또 보너스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5% 이상, 그리고 보너스도 한 그 정도 인상률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, 시작을 한 거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은 툴을 하나 발견해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입니다. 이거가 진짜 좋은 게, 제가 이거를 도큐먼트로 적었잖아요. 근데 제 영어가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쁘게 만들어줍니다. 제가 허접하게 적어놓은 것들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거 조금 멋있게 고쳐줘라고 하면은 그 온갖 비즈니스 용어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문장을 고쳐줍니다. 그래서 이거를 써서 도큐멘트를 싹 다 고쳤어요. 훨씬 나이스해 보였죠. 더 프로페셔널 보이고, 퍼포먼스 리뷰 때 도큐멘트를 작성하시거나 혹은 그냥 일할 때 도큐멘트 많이 쓰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레즈메 작성할 때 저는 그래서 글라말이나 뭐 많잖아요. 그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이거는 아예 답을 바로 찾아주니까 너무 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. 사용 어떻게 했는지 뒤에 추가로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 건데, 일단은 저희가 일하는 회사는 그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. 저희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돈 얘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.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, 눈 한번 딱 감고 물어보면은 2023년이 조금은 더 풍요롭지 않아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